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밤 한 10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롱티슈진 코롱생명과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결국 관점의 차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어제 이제 제가 영상을 제작하기는 했는데 오디오가 이제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급하게 또 삭제를 했고요. 어제는 한 3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좀 짧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영상 댓글에 뭐 관점이 변했다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제가 관점이 바뀌질 않았는데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11월 18일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롱생명과 연구비 환수무효 대법원에서도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대법원에 갔던 약사법 25억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가 끝났다는 게 심리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꺼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 불속행 기각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환수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좋은 소식이고 요게 언제 나왔냐면 17일 날 나왔습니다. 17일 요거 17일 날짜라는 걸 좀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SBS 비지에서 SBS는 제가 유튜브로 각종 예능의 클립들은 보기는 하는데 SBS를 시청하지는 않습니다. 2019년 4월 달부터 얘네 뉴스는 제가 보질 않는데요. 얘네가 이제 기레기라는 게 너무 이제 확연하기 때문에 특히 코롱생명과학 인보사 관련돼서는 이제는 포지션을 바꿀 수 없는 SBS라는 점을 좀 생각해서 뉴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프라인 다양성 측면에서 코롱티슈진이 더 안 좋다. 신라젠보다. 신라젠은 거래소의 요구로 기존에 개발 중인 신약과 관련 기술에 더해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에서 FDA 1상 허가까지 받은 새 후보 물질 하나가 추가됐고요. 모회사 M2N의 관계사인 파실렉스의 의약품도 FDA 희귀 의약품 지정되고 임상 1상을 승인, 거래 재개 이후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코롱티슈진은 이미 국내에서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지금은 TGC라고 부르는 물질 하나만 개발 중이라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뭐 이딴 식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 뉴스가 더 과관인데 성분 뒤섞임 문제를 미국에서 처음 인지했고 국내 식약처는 뒤늦게 약을 허가를 취소했죠. 뭐 상황 소송 전까지 벌어진 상황이나 국내에서 제어가 움직임이 나오긴 쉽지 않고요. 여기에 국내에 쓰였던 약이라 해서 미국의 허가도 쉬운 약 하면 그렇지 않다. 올해만 봐도 동아제약 2005년부터 국내에서 팔고 있는 유데나필이라는 성분의 약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메지온이라는 기업에서 심장 희귀병 수술 후 치료제로 허가에 도전했는데 지난 3월 허가가 불발됐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유데나필이라는 성분의 약이 메지온에서 이걸 가지고 심장 희귀병 수술 치료제로 허가를 도전했는데 지난 3월에 불가했고요. 그다음에 녹십자가 2010년부터 국내에 허가된 면역치료 관련 주사제가 2016년과 올해 2월 연달아 미국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러니까는 되게 조금 보게 되면 좀 논리적으로 쓴 것 같죠. 하지만 뭐죠? 네, 좀 쓰레기입니다. 네, 좀 알아보면 좀 쓰레기인데 뭐 이런 진짜 얘네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얘네랑 평생 같은 하늘에 지내야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하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지내야죠. 관련된 뉴스에 제대로 된 저의 분석 내용은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하고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기술적 분석 영상을 보시고 뭐 관점이 바뀌었다. 이제 영상 그만 올려라.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영상 올리고 말고는 제 마음이고요. 보기 싫으면 안 보시면 됩니다. 일단 코롱생명과학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얘가 2019년도 4월에 쩌만 까맣고 떨어졌던 건 시장과는 관련 없는
개별 종목의 개별 이슈로 이렇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럼 이 떨어진 게 이유가 없었냐? 예, 이유가 있었죠.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임상 3상이 예, 중단됐고요. 크리니컬 홀드가 걸렸었고요. 예, 한국에서는 예, 취소가 된 상황이었어요. 인보사가. 당연히 엄청난 악재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미국 3상 이야기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지금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의 위치가 요 2019년에 있었던 인보사 사태 이후에 모습과 그러니까 모습을 감안하고 보면 이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인가를 우리가 좀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닥 업종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2020년 3월 달에 11,000원을 찍었습니다. 2020년 3월이면은 요때거든요. 예, 이때 최저점 찍었죠. 예,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419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2배 가까이가 올랐던 거거든요. 2배 넘게 올랐죠. 2.5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얘는 3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단 한 번에 5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장난하냐고. 지금 다른 종목들은 그냥 네이버만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이제 네이버라는 종목이 있으니까 얘가 2020년 3월 이후에 얼마나 올랐는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13만 원에서 46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의 흐름은 누가 봐도 쓰레기인 거 맞습니다. 쓰레기인 거 봐도 개잡초처럼 움직인 거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충분하게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을 만한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만큼 떨어졌다가 2020년 3월에 1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52,000원까지 올랐고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021년 2월 1일 날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17,850원인데 지금 33,550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2021년 2월 1일이 어딘가요? 2021년 2월 1일입니다. 2021년 2월 1일. 2월 1일이면 이때네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여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주가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어디에 있는지. 2월 1일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731.91%. 차트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랑 여기에요. 918포인트에서 731포인트입니다. 200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거의. 근데 얘는 어디에요 지금? 17,850원에서 33,550원에 있는 겁니다. 시장이 쭉 하락하는 동안에 얘는 쭉 올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가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 개별 이슈, 공급 계약이라든지 애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데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에 코스닥 종목으로 코스닥 지수보다 지금 현재 모습은 강한 상황입니다. 그럼 무슨 개소리냐? 이때 이렇게 떨어졌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이거는 회사가 존폐가 달린 문제였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개별 이슈로 떨어진 거니까. 그 뒤로 1년, 2년 있다가 주가의 모습을 보니 지금 2021년 2월 1일과 지금 11월 이 모습을 코스닥 지수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아웃퍼폼 한 겁니다.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네이버를 2월 1일 날 한번 사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2월 1일 날 2021년 2월 1일이 여기거든요. 30만 원인데 지금 18만 5천 원 마이너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코오롱 생명과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상실감과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다? 본인 매수 단가에서 오는 거예요. 본인 매수 단가. 맞죠? 내 매수 단가는 여기 위에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거래 재개가 됐음에도 지금 이 가격인 거는 난 이해가 안 간다. 그건 본인의 매수 단가 기준으로 나온 거고 시장과 미스터 마켓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급하게 떨어져서 많이 힘든 건 맞아요. 그걸 부인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주식을 나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주식은 해자라는 겁니다. 918포인트에서 시작한 주가가 지금 731.53 뭐 92 뭐 여긴데 지금 17,000원 했던 게 33,000원 간 건 거의 2배 오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그럼 이걸 얘기하고 너는 이렇게 떨어진 게 그러면 정당하다는 얘기인 거냐. 정당하지 않고 뭐 그런 거를 제가 따진다고 시장이 안 움직이나요? 아니란 말이죠. 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각각의 의미를 본인 기준에 맞춰서 의미를 두는데 본인 매수 단가의 의미를 두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의 의미를 뒀을 때 이 가격은 작다고 이 종목이 개잡주다, 개쓰레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네요. 코오롱 티슈진 한번 볼까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환경 설정에서 수정 주가를 제외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2019년 4월입니다. 2019년 4월. 그럼 2019년 4월 달에 종합지수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우리가 또 한번 보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737.69예요. 그러면 지금 731.92 라인 정도 와 있는 겁니다. 여기. 맞죠? 그러면 지금 주가의 흐름이 얘가 막 특별하게 엄청나게 지금 뭐 많이 떨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거의 비슷한 라인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가 비슷한 라인이냐. 4월 1일이면 여긴데, 어디야? 여긴데, 볼까요? 어딘지? 4월 1일이면 저만까 맞았던 자리입니다. 여기에요. 거기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죠. 맞죠?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죠. 얘가 거래 재개되고 여기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 뭐다? 그냥 시장 흐름하고 이제 좀 맞춰져서 이제 분기 보고서 얼마 전에 나왔죠. 이제 시장 평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이제 시장 평가를 받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고 이게 나쁜 종목이고 개잡주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일단 할도리는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일 날 17일 날 아까 날짜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17일 날 뭐가 나왔다? 대법원 뭐죠? 그 용어가 좀 어려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심리 불속행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17일 날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고 이거 주가에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일주일 내내 장례식장에 가 있느라고 뭐 내용은 못 봤지만 카톡은 틈틈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날 이제 신라젠이 좀 올라가면서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코오롱 티슈진의 좋은 얘기가 17일날 법원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누군가는 뉴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조금 터졌죠. 21선은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이제 거래 재개되고 19일 정도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규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인보사라는 미국 3상 들어간 신규 종목이 상장되고 따상한 다음에 따상하고 한번 들어 올리고 나서 그냥 쭉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매우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거래 재개까지 됐는데 왜 여길 못 가냐? 여기 못 가는 걸 제가 못 간다 그래서 못 가는 건가요? 제가 안 간다 그래서 안 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시장이 여기까지라는데 어떡할 건데? 우리가 할 게 있나요? 예, 시장에 안 간다는, 시장에서 못 보내겠다는데. 그리고 어제 이제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2019년 4월 15일 날 3,829억 원이라는 돈이 여기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을 만 원에, 1만 원에 매도를 걸고,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1만 원에 매수를 걸어야지 이게 체결이 되잖아요. 체결. 그럼 이게 거래대금이 200만 원이 잡히나요? 아니죠. 이거 100만 원 잡힙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이 봉에 3,800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묶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요 횡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팔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못 나가죠. 왜냐면 개파락 떨어지고 일정 부분의 횡보란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손절각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점화한가 맞았단 말이에요. 거의 점화한가 29.72% 종가고 고가가 26.32%. 여기 3% 구간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던 분들이 여기서 3% 구간 보고 나갔겠냐고. 그렇죠. 못 나갔다고 칠게요. 예. 못 나갔을 확률이 높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저라도 못 나갔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물렸다면. 그럼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죠. 예, 지금 사태가 이 개파락이 뭔지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중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럼 여기 3,800억 물린 사람들이 뭐 매수단가 2만 원이라고 치고 8,000원 50% 마이너스 났는데 손절을 하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구간 24,150원, 19,100원 이 라인에 왔을 때 이분들 나가셔야 될 거 아니야. 이분들 나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대부분 많이 말씀드렸는데 본전 오면 나가자. 줄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예. 저만 해도 저는 뭐죠? 확증 편향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나가라는 가격 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들어왔다면 본전 줬는데 안 나가겠어요? 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니 깨진 거죠. 네, 쭉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올라갈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내리려는 법도 없고요. 근데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쭉 내려오는 거를 택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 못 간다고요? 더 안 간다고요? 그래서 종목이 쓰레기라고요? 그런 건 여러분들 생각인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잖아요. 예. 다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은 참고 견디고 돈 있을 때마다 한 주, 두 주씩 뭐 월말에 사시든 주말에 사시든 뭐 주중에 사시든 뭐 장 끝나고 한 주씩 사시든 그건 본인 마음이고 지금은 매수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있다면. 예. 봐봐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은 24,000원 가격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 가격 원하는 거 아닌가요? 5만원에서 35,000원, 35,000원에서 5만원 사이 가격 정도는 와줘야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가격 아닌가요? 예. 그럼 결국엔 여기 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넘으려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랬죠? 여기에 3,800억이 들어왔고 예. 그분들이 여기서 나갔어요. 여기서 나갔어. 그럼 여기서 나가면서 그냥 나갔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샀다고. 그럼 이 다른 사람들이 샀는데 이걸 만약에 소위 얘기하는 세력형들이 산 게 아니라면 여기 맞고 또 떨어지겠죠. 여기 있는 개미 분들이 올라오면 또 매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사신 분들이 만약에 세력형들이라면 여긴 매집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반이 있어요. 반.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만 찼다 그래요. 이 조사 한마디로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우리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는, 여기 식물을 우리가 이제 키우는데 얘한테 아유 너는 너무 아름답구나, 너는 너무 건강하구나, 널 보면 나는 행복해진다, 이런 좋은 얘기 해줄 때랑 이런 얘기 해줄 때랑 얘의 생육이 다르다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꼰대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자기 종목이잖아요. 자기 종목 욕해서, 자기 종목 욕하면 나는 뭐가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관점이 변한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안으로는 뭐가 특별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특별하게란, 특별하게 뭐가 나와서 여기를 넘어간다, 24,500원짜리를 넘어가는 흐름은 거의 나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매집이라고 하더라도 올리려면 뭐가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여기서 여기까지 앞으로 2.5배를 올릴 그런 모멘텀은 없어요. 그럼 뭐다? 분기보고서 얼마 전에 나왔죠. 분기보고서 나오고 이제 시장 평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 코롱티슈진, 코롱생명과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시장 평가를 받아보는 겁니다. 그 시가총액이 7,600억이 될지, 코롱생명과학처럼 뭐 3,800억이 될지, 이 부분은 시장 평가를 받는 중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코오롱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코오롱생명과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관련돼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주가가 올라왔네요. 얘는 왜 올라왔을까요?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지주사잖아요. 코오롱생명과 코오롱티슈진도 영향받지만 인도도 받고 글로벌도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번에 코오롱 글로벌이 많이 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받아서 얘는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 이 자리를 또 뛰어넘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면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코오롱티슈진, 코오롱생명과 그 모든 종목들이 당분간은 여기 위에서 기술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당분간은 여기 넘어가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12월 달까지는 특별한 게 없다. 그동안 이평선 모으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된다. 그게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물론 여기 32,700원짜리 깨면 위험해요. 또 한 번 더, 한 단계 더 내려올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내려와서 이 자리 또 확인하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제가 얘기한다고 안 오고 얘기 안 한다고 가고 뭐 그러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2,700원짜리가 지지되는지가 관전 포인트고, 그 다음에 29,350원짜리가 깨지는지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는지 요게 지지하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돈이 있다면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자리인 거지, 여기서 당장 내일 모레 올라가고 뭐 지지고 볶고 뭐 상한가 가고 이런 이슈가 나올 만한, 우리가 암만 머리 짜내면 뭐해? 시장에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매우 강하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29,350원 내려온다. 괜찮다. 특별한 거 없다. 코오롱티슈진 이쪽 편에 있던 거 제가 다 지웠는데 뭐 요런 자리 있잖아요. 뭐 9,300원, 뭐 1,500원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도 당분간은 아무 문제 없다. 결국 승패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다. 예. 내년에 수많은 일정들이 놓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일단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트의 흐름을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가 흐름을 보고 뭐 오늘 또 떨어졌네, 오늘 또 올랐네 이럴 이유가 없어요. 21선을 올라타서 저기 16,000원 자리 정도까지 16,250원 뭐 이런 데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구나. 얘가 위에서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연말 분위기 즐기시면 됩니다. 뭐 돈이 지금 얼마 물렸는데 뭔 개소리냐고요? 어떻게 해요? 파실 거예요? 손절할 수 있어요? 손절할 수 있으면 이미 예전에 손절했지. 손절할 수 없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뭘 지지고 볶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럼 뭐 넌 수익 나서 그따구 얘기하냐? 아니에요. 저도 신규로 산 거 20몇 프로 손해예요. 20몇 프로 손해입니다. 34%네 코오롱 티슈지는 지금 마이너스. 새로 산 거. 예. 저도 거래 재개되고 샀어요. 그게 마이너스 34%예요. 얼마 안 샀다고요? 예, 얼마 안 산 건 맞아요. 근데 제 기준에는 최대한으로 산 건 맞아요. 제 기준에는. 예. 다 똑같은 입장인데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안 편하신 분들은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관점의 차이. 예. 저는 내년에는 주가가 올라갈 명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명분이 생기면 저게 만약에 이 윗부분에서 매수한 게 매집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물론 매집이 아니면 또 맞고 떨어질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넘기기 전까지는 매집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어떤 흐름을 여기서 보여주겠죠. 그 흐름을 보고 여기가 매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또 거기에 맞게 대처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해를 하시든 안 하시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긍정주의자고 잘 되기를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쭉 그런 거였고 그동안에는 다 이런 거죠. 거래 재개가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저 새끼는 무조건 미국 임상 3상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 새끼는 무조건 확정 편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기대를 안 하지. 기대를 안 해야 이걸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별거 없구나. 여기 24,150원 올해 내로 넘어갈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넘어가면 좋고 안 넘어가면 말고 예상했던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잔소리만 했는데 결국에는 뭐 여기 저점 자리 깨지 않으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5일선을 올라타야 돼요. 종가상으로. 한 번도 올라탄 적이 없잖아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올라타고 5일선을 올라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21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때 내려올 때 이렇게 한번 다 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게 이제 그냥 자율 반등이에요. 그냥 기술적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 쌍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21선 지지해주고 또 여기서 박스권을 또 만들고 또 쳐맞고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또 뭔가 어떤 박스권을 만들고 거기를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돌파하고 이렇게 가는 흐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김치 담궜다고 뭐 겉절이로 바로 먹을 수도 있지만 익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바뀐 게 아니라 거래 재개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합니다. 쯔남K였습니다.